그동안 기신론 강의를 8월 그 무덥던 날 시작해가지고 벌써 산사에는 쌀얼음이 그쪽에 끼고 그 서리발이 아침으로 이렇게 땅에서 이제 솟아오르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 기신론인데 어떻게 좀 그동안에 우리 마네킹 같은 몸매에서 좀 피가 돕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칠hen예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시다림이라고 하는 시체들이 많이 누워있는 그 시체를 버려놓은데 거기 가서 하늘에 칠hen녀들이 어질 현자 쓰지 hen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중에 이제 언니가 물어봅니다. 사람 시체를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지? 잘못하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마네킹으로 살다가 한 세상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기신론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부처님의 그 열의 종자를 내 마음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힘 잃은 자석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신론 같은 데 이제 붙여서 신심을 다시 이제 돋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개파에 사시는 어떤 스님이 한 분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점심때인데 닭이 왜 멍멍하고 웁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건 개지요. 그건 개지요. 그 스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한 세상에 불교라고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절에는 좀 실족이 모자라도 도인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자라는 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진짜 절에서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을 착한 사람을 보고 또 바보라 하기도 하거든요. 무엇이 잡인지 무엇이 똑똑한지 이런 걸 이제 말장난하는 건지 낙초 꼴에 떨어지지 않고 소가 풀 먹는 데 떨어지지 않고 중심점을 딱 잡아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깊은 마음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잠자다가 이제 잠꼬대를 많이 합니다. 잠꼬대. 그런 것은 분별 사식이 불분명한 그 업식이 바깥으로 전오식으로 밀어내가지고 그 목류병 환자처럼 그래 전도몽상으로 살다 갈 것인지 잠꼬대를 이제 끝이고 조금 메마른 거지만 기신론 속에서 활로를 찾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더 복잡하게 된 것 같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게. 기신론 이와 같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약속한 바대로 기신론이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원효 스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원효 스님의 절작 아닙니까? 기신론 소 같은 것도 마음행 스님 솜씨 좋은 논리 전개와 또 명의가 명약을 만났다고 할까요? 원효와 마음행이 만난 것. 이제 우리는 좀 더 솜씨는 없지만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신심이 뭔지 수행이 뭔지 별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 뿌리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책만 보고 하면은 또 어지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도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경과 수리라고 해가지고 기경은 뭐죠? 삼보의 기하고 수리는 논을 지은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삼보고 요거는 뭡니까? 논을 지은 뜻이니까 여기서 상구보리 화화중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결론을 지으면서
또 그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논체를 정립합니다. 그죠? 논체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했죠? 핵심을 얘기를 합니다. 이 논의 핵심은 뭡니까? 유법이 어떤 법이 있어서 마하연의 대성의 믿음의 뿌리, 신근을 일으킬 수 있는 까닭으로 능기,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근하야 마하연이 논의 핵심이 우리한테는 일심법이 있어서 이 법이 우리를 크게 대자대비하게 대지혜 광명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그러니까 성골 아주 거룩한 뼈 조각을 우리가 골수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진여의 당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논체를 정립한다. 이래서 핵심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걸 설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했습니까? 예? 5가지를 했죠. 5가지 중에서 자, 이 5가지를 설하는 것 중에 제 첫째가 뭐죠? 인연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연분에는 논을 짓는 조건을 처음에 몇 가지요? 8가지 인연이 있다. 이 인연 중에서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체고 덕 열반낙. 넉자로 줄이면은 이고 덕낙. 이 모든 부처님 경전의 핵심이겠죠. 이고 덕낙. 그리고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4가지의 또 이유를 더 드러났습니다. 경을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경전을 보고 많이 깨치는 사람, 적게 보고 적게 알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역량이 있는 사람,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뭘 봐야 됩니까? 논을 의지해야 되는데 많이 보는 사람, 적게 보는 사람. 그렇게 기신론은 어디에 속한됐습니까? 적게 보고 많이 알 수 있는 거. 굵고 짧게 이게 기신론의 뜻입니다. 그리고 인연분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입의 분이 있었죠. 이건 다시 1 할까요? 1. 입의 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해석분이 있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수행 신신분이 있었습니다. 5번째는 건수 이익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기신론 5분 구조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비분만 이렇게 다시 뗀다고 하면은 이 비분만 뗀다고 하면은 이 비분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법과 의에 대해서 선한다. 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다. 중생심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심, 진여상가. 그죠? 또 하나는 심, 생멸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그 중에 핵심은 이게 핵심이죠. 예. 의는 뭐가 있습니까? 대의 뜻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또 성의 뜻이 있다. 대는 뭐죠? 3대가 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살과 부처님께서 이것을 기신론을 의지한다. 그래서 법과 의를 이 부분에 이렇게 세워놓고 해석분에서는 이걸 갖다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현시 정의 부분이 있어서 이 마음에서 청정자성은 뭐고 거기서 무명업 번뇌가 붙어가지고 서로 아래아식이 벌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현시 정의 부분에서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죠.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대해서 마음과 망상과 본심에 대해서 이 현시 정의에서 현시라고 나타낸다는 말이고 바른 뜻을 나타내가지고 마음은 뭐고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다르다. 이걸 현시 정의에서 극명하게 밝힙니다. 밝혀놓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치료를 해줍니다. 대치, 사지 부분이 있고 하나는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이 분별, 발치, 도상과 대치, 사지 부분 중에서 인하기는 지난 시간에 끝났고 오늘은 법학연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런데 현시 정의를 뽑으면은 뭡니까? 하나는 법이요, 하나는 의다. 이것을 현시 정의에서 어디에 따가왔습니까? 이 부분에 세운 법과 이 부분에 세웠던 의를 이렇게 나눠놓고 하죠. 이 법에서는 뭘로 나눕니까? 법은 첫 번째 제법의 모든 법의 포석과 발생 여기 대해서 한번 쓰라고 2차적으로 제법의 발생만 가지고 또 논합니다. 발생 이 부분은 뭐였죠? 한마디로 사종 염정 혼섭이 있었죠. 예? 지금 우리가 중요시 얘기하는 건 제1부분 여기서 이제 법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는 여기죠. 여기서 소원
현시 정의 중 법에 가가지고 법은 두 가지로 나눠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에 가면은 최상을 하나로 최대 상대를 묶어서 하나 설명하고 이건 의는 뭐죠? 용대는 별도로 해석한다 해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정의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법을 설명하고 밑으로 뽑더라도 이 법을 처음에 이게 1번 설할 때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진여 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생멸문이 있죠. 이 진여문에는 말을 떠난 이연진여와 그다음에 말을 의지한 의연 진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바 없으니까 진작에 끝내버렸고 이 생멸문을 가지고 제1번입니다. 이거 1번, 2번 이렇게 나눴는데 이 생멸문에서 생멸문을 나눌 때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심생멸. 처음에는 심생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 뭐죠? 모양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생멸에 가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각과 이것도 뭐죠? 불각이 있었습니다. 이 각에는 본래부터 깨달았다고 하는 뭡니까? 본각이 있고 또 하나는 각은 또 뭐가 있죠? 시각이 있다. 불각에서는 근본 불각이 있고 하나는 또 지말 불각이 있다. 이 본각에서는 뭐 그대로 가겠습니다. 성정본각 하나는 또 수렴본각이 있고 성정본각에서는 뭡니까? 처음에 여실공, 인운석경, 법출리경, 연훈석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성정본각은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수렴본각에서는 부사협상과 지정상과 부사협상이 두 개 나눠서 그럼 본각은 끝났습니다. 시각을 넘어가면 시각은 범부 중생들에는 뭐다? 불각이가 있고 사면위의 보살들은 상사각이 있고 십지보살은 수분각이 있고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구경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각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 불각 부분은 근본 무명이 덮여 지말불각은 9가지 나오는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생멸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그 차례 부분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심생멸은 끝났고 심생멸의 모양은 끝났고 그 다음에 심생멸 뭡니까?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심생멸 인연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처음에 심생멸 인연은 심에 의지해서 아래아식이 팔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에 의지합니까? 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마지막 분별사식은 뭡니까? 식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6식, 7식, 8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요 5의가 있습니다. 5가지의 의로 나눠놓죠. 처음에는 뭡니까? 업식, 그죠? 그 다음에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5의가 되고 그 중에 이 상속식은 뭡니까? 분별사식, 분리식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얘가 요 상속식, 요 지식이부터 이제 상속식이 이제 요건 7식이고 요거는 6식이고 요 위에 거는 8식이죠. 그죠? 예. 업식, 전식, 현식은 8식이 되고 지식은 제7 말라식이 되고 상속상에서 오면은 제6식의 분별사식의 우두머리가 되고 상속상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까지 밑으로 쭉 있지만 걔들은 여기 의에서는 일단 논하지 않는데 요 상속상이 요 의식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이와 같은 탐진치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심생멸의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식의 심의식에 의해서 모든 생멸의 인연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생멸의 모양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심생멸의 모양은 이 심성이
심성이 뭐가 됩니까? 인이 되고, 그 다음에 무명이 연이 돼가지고, 무명이 이제 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야기시키는데, 특히 뭐가 있었습니까? 육염심 같은 부분들이 있었죠. 육염심은 업식에서는 그걸 뭐랍니까? 근본, 업, 불, 상응, 염, 그 다음에 능견심, 그죠? 능견심, 불상응염. 또 하나는 현색, 불상응염. 그 다음에 칠식은 어떻습니까? 분별지, 상응염이죠. 분별지, 상응염. 세 가지는 상응하지 않으면서 오염되는 팔식이가 있고, 이 칠식이부터는 상응하면서 오염이 되죠. 분별지, 상응염. 그 다음에 부단, 상속한다 이 말이죠. 끊이지 않는 부단, 상응염. 마지막 하나는 집치식은 집, 상응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요 모양을 추세로 분별하면 또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어떤 것이 추하고 어떤 것이 세밀하냐. 이 부단상응염, 상속상하고 요 상속상이라고 다른 말로 하죠. 요거는 집치상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추중, 추다. 그 다음에 분별지 상응염은 추중, 세다. 추중에 세다. 이렇게 했습니다. 능견심하고 전상, 현상, 전식, 현식은 능견심, 불상응염, 현색, 불상응염 뭐죠? 세중, 뭐다? 추다. 고운 것 가운데 거친 것이고, 근본의 불상응염은 세중, 세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대충 해가지고, 제법의 발생에 대해서 추세에 대해 가지고 대충 여기서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상응염이라든지 3세 3추에 대해서 3세 6추인데 3세 3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난 뒤에 설명이 제법의 아까 뭐랬죠? 포석과 제법의 뭐라 했습니까? 포석과 발생. 그러니까 현시 정의 중에서 법을 나타내는 중에서 이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제법의 발생을 나타내는 부분이 두 번째 설법이 되는데 이것이 훈섭이 되고 있습니다. 염정 훈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지우고 제 두 번째 이 심생멸상규 제 두 번째 요까지는 이제 다 끝나고 여기는 묶어져서 어디입니까? 여기에 끝나고 제1설법에 들어갔죠. 끝나고 제2설법으로 갑니다. 제2설법은 염, 정, 훈섭이 있는데 하나는 염훈섭이요. 하나는 정훈섭이다. 여기서는 무엇이 약이 돼서 발생이 된다 이 말이죠. 훈섭 때문에 해서 없던 냄새가 배기든지 없던 향기가 돋아나든지 이렇게 되니까 발생한다 이런 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훈섭을 통해서 나쁘게 훈섭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염훈섭돼서 중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좋게 훈섭하면 진여를 훈섭하면은 우리의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염훈섭에는 처음에 진여가 무명에 덮이니까 무명 훈섭이 있어지는데 무명 훈섭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살피려고 하는 힘에 망심 훈섭이 생겨지고 망심 훈섭으로부터 제 현식으로 나타나는 경계 훈섭이 생겨지죠. 이렇게 생겨지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망경계를 잡으려고 하는 침착하려는 그놈이 바로 칠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 잡았다 이러면은 육식을 부려가지고 오만 탐진치를 일으키고 우리 그래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염훈섭이 되고 정훈섭은 뭐죠? 망심훈섭과 하나는 진여 훈섭이 있다. 이러놨죠. 이런 것도 망심훈섭도 분별사식훈섭과 의훈섭이 있고 진여훈섭 중에는 최대 상대 최상훈섭이 있고 용훈섭이 따로 있었다고 이렇게 쭉 나왔었죠. 이런 부분에서 뭐 응신이다 보신이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제2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는 또 끝났습니다. 그 차례를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칠판은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신생멸문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거, 훈서까지 끝나고, 법은 이제 그렇게 끝나고,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의가 있는데, 최대, 최상대하고, 그 다음에 용대가 이제 따로 있죠. 그 훈섭하는 부분도 이제 최상을 묶어놓고, 용훈섭을 따로 묶었는데, 심생멸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른 것도 아까 뭐 진여문 이런 거 다 놔두고 하나는 법이고 법은 1, 2로 해가지고 다 설명했죠. 이어서 끝났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의가 남았는데 이 의는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대, 하나는 성. 예, 대의 뜻과 성의 뜻을 대는 뭐죠? 최상용 3대 이렇게 해서 이 심생멸에 관한 것은 이제 뭐랄까 현시 정의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해석분의 큰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해석분 제1단락 저기 뭐죠? 현시 정의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대치 사집입니다. 이 대치 사집 부분 중에서 이낙에는 지난 시간까지 해가 마쳤고 오늘은 뭡니까? 법, 악연부터 해가지고 또 해석분의 한 단락은 뭐죠? 1, 2, 3 큰 단락으로 분별, 발취, 도상. 오늘 이 부분 이제 법학연 끝나자마자 지금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 분별, 발취, 도상이라고 하는 거는 발리보리심을 해서 보살이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께서 깨치신 바에 도에 대해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신심, 마음 상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 제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까지 하셨던 거 총체적으로 한 30분 좀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올챙이는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물 위로 기어올라오면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입장이 올챙이 같아요. 올챙이. 조금 펄짝펄짝 뛰어댕기고 막 물에도 들어갔다 무태도 나왔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깨달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물에만 사는 올챙이 같으니까 해석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드네요.